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네, 화요일 3부 4부 두 남자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이 있는 날이죠. 마초맨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리운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명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유용화 초빙 교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 교수님이 너무 잘하시면 제 자리가 위협받는데. 네. 얼마씩요? 네, 그래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유 교수님하고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대로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하고는 안 맞으신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죠. 보기엔 동상이몽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먼저 개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격을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표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뭐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6월 13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해서 뭐 5월 4일까지 하면 뭐 어떻게 6월까지 해서 뭐 10월 달쯤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현재로서는. 박 교수님부터 먼저. 우선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세 가지입니다. 네네. 하나는 국회에서 가결로 처리하는 경우. 가결. 부결로 처리하는 경우. 부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서 국회 안으로 나가는 경우. 네. 이 세 가지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시기를 또 붙이면 여러 가지 또 여기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 변수가. 경우의 수는 세 가지고 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죠. 쟁점도 하나는 제일 큰 거는 타이밍. 언제 개헌을 하느냐. 시기? 예. 개헌의 시기 문제. 권력 구조의 문제가 남아있죠. 네.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그다음에 권력 기구의 변경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따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력 기구를 민주화시킨다든지 네. 등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범주를 나누는데 네. 이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회에서 부결 처리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부결 처리. 80% 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표결도 안 하겠다고 아닙니까? 그래서 부결되는 거죠. 뭐. 그래서 부결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3분의 2. 지금 자유한국당은 100석이 이미 넘잖아요. 예, 116석이죠. 그러니까 100석만 반대해도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4시부터 협상을 했다 그러잖아요. 협상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이제, 만나고. 아니, 이제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정세균 의장이 같이 정례회동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뭐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그 차이점을 문서로 예. 다루었는데, 그 가장 핵심은 결국 권력구조 분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내용에서 뭐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검토할 부분도 있고요. 뭐 네. 지방분권이라든가 기본권 강화라든가. 그러나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뭐 토지 공개념 문제라든가 다른 뭐 수도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거리니까 같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권력구조 분산에 있어서의 어떻게 권력구조를 분산할 거냐. 네.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좀 나눠서 함께 견제와 균형이 갈 수 있게 하느냐. 요 한 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나와 있었고요. 18대 국회 때부터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었어요. 오래전부터 예. 뭐 연구 결과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연결 네, 말고 그러니까요. 또 뭐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하여튼 원내각 입헌군주정의 내각제 이런 안도 다 받고 또 미국의 대통령제가 뭐가 무엇인지 다 국회에서 다 연구됐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네. 결국은 그것만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제 또 뭐 교수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뭐 민평당 정의당 합의하면은 하여튼 간에 저는 지방 낙관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정치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지방선거의 동시투표도
우리가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이제 수도 이전 말씀하시는데 수도 이전은 아니고 이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네. 정한다고 개헌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박 교수 말씀하신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제 결국 뭐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국회는 뭔가 합의가 될까요? 어떻게 합의가 된다면 또 저기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회는 합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쟁점. 네. 그러니까 시기는 정세균 의장이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헌안만 나오면 국회 개헌안만 그렇죠. 나오면 시기는 뭐 그렇죠. 유동적일 수 있다. 조금 그러는데. 네. 6월에 발의해서 더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권력기구 개혁도 사실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좀 절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면. 네. 문제는 정부 형태예요. 정부 형태. 네. 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일단은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이 제도가 좋다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고 그 개헌 안에 대안으로서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야 된다. 이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합의를 보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이거 처리하기 어렵죠.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번 개헌안에서 총리가 추천하는 문제까지도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양쪽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보할 수 없으면은 네. 안 되는 거죠. 국회가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국회가 합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합의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지? 네. 이거 혹시 부결되면은 호헌 세력이라고 지방선거 때 우리한테 폭탄 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이미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기억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으로 갈라치기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때 벌써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최소한 청와대나 여당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네. 이따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네. 양보하지 않는 한 양보하면 성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6월 13일에 이번 개헌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어려운데 네. 박 교수님 말씀 들으면 결국 국회에서도 합의 못하면 대통령 개헌안도 안 되고 국회 개헌안도 안 되고 이번에 개헌이 안 된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까 유 교수님은 상당히 네. 긍정적인 좀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치를 얘기한 건데요. 기대치입니까? 기대치하고 또 긍정적이고.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번에 개헌이 다 불발되면은 네. 그건 여야 공이 제가 봤을 때는 책임론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결국 양쪽에서 공격을 가할 테고 이것이 지방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될 테고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둘 다 난 부담이 간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 추천제인데 총리 추천한다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각 부처 장관들을 다 국회에서 추천한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 총리가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장하는 부처 예를 들면 외교안보 국방 통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가장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부처는 대통령이 관장을 하고 거기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쪽 분야는 총리가 담당하는 그러면서 이것은 나눠버리면은 네. 총리를 추천하든 동의하든 임명하든 지명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과 총리가 견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상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에게 그 비상대권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더 복잡해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반면 네. 좀 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국회에서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요. 네. 딴 나라에서 온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유럽의 13개 국가가 그 세미 프레지던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네. 이 준 대통령제. 이걸 네. 이제 한국말로 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분권형 대통령제 원 거버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두 개의 이원 집정부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네. 얘기고요. 오역한 네. 얘기고요. 실제로 원 거버먼트로 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그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든 임명하든 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식권을 갖는 그러나 내각은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갖는 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지금 유럽의 13개 국가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선진적인 형태로서 상당히 안정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한국에 맞는 형태로 가져와야죠. 그래서 그것을 합의해내면 된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유 교수님. 근데 이제 잠깐만요. 이거. 근데 저한테 역시 물어보세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 앞으로 만약 그런 부분을 합의하려면 굉장히 오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무슨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죠. 네. 그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앞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 교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그럼 청와대가 양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네. 그냥 여당은 빼겠습니다. 청와대 지금 거의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청와대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청와대가 이를테면 앞서 제가 80%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20%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20%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저항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4년 연임제를 반대한다. 좋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라. 좋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권력기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봐라. 권력기구 논의해봐라.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기구 안에 비례대표를 포함하겠습니다. 그거는 선거제도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타이밍 문제 6월 13일 아니면 올해 안으로 아무 때나 날짜 10월로 못 박았다 치고. 야당에서 논의해라. 네. 그다음에 요 정도만 된다고 얘기하면은 받아주겠다. 라고 넘기면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저런 형태 저것이 완벽해서 저 안이 좋은 거 저도 저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점을 풀어내는 차선책으로서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야당에서 동의한다 그러면은 집권당은 뭐 좋다.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 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음에 개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권력구조 문제만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라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12월 달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사인만 해버리면은 저는 올해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박 교수님 여전히 별로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고 청와대나 보시는 거죠. 여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근데 거예요. 왜 청와대가 그거를 싫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그게 뭐 역시 대통령제인데 내각제다 이래서 싫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지금 왜? 청와대의 생각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 4년 연임제로 국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지난 대선 때 그 약속했습니다. 아, 그 공약을 했나요? 공약했습니다. 시기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4년 그때도 이미 4년 연임제라고? 중임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임제가 해왔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여당의 지금 여당의 일관된 아니었습니다. 공약을 했고 또 더더욱이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 보면은 그죠? 국민 소환제도 있고 네. 대통령을 국민들이 힘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국회를 뽑느냐. 네.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죠. 네.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고 촛불 민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이 힘을 가지고 집권당이 앞으로 계속 권력을 장악해 나와서 힘 있는 권력을 만들어내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양보를 해가지고 국회 안에서의 의석수대로 가버리면은 집권당이 앞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집권당이 총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총리가 바뀌는 거지 뭐 같은데 그게 왜 집권당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총리는 네. 만약에 지금 이대로 된다고 얘기하면은 총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하면은 양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죠. 분권형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아니 추천이라면 아니 꼭 분권형으로 그러니까 이원칙 중문제를 간다면은 네네네. 그거를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의 잘 나가는 이 기류 그대로 힘 있는 대통령 권력을 원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네.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는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데서 반대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요구했던 것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힘 있는 대통령을 좀 힘을 빼보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사실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님. 지금 이제 박 교수님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 예. 착각하시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거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아니 저는 그 착각이 그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집권당을 얘기한 거예요. 그 자기 당당이죠. 그러니까 이 집권당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지 다른 정당이 그렇죠. 정권을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4년 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자기 이해관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작년 7월에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 문 대통령이 선거 연동형 비례제 부분을 야당에서 받아들이면은 이 권력구조 분산에 대해서도 자기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의 취지를 했단 말이죠. 지금 이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현재.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현재 분권형 대통령제 중임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기의 그거는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권력이 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지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지금 그 전에 보면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그리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런 사람이 많은데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그걸 싫어한다는 게 그러니까 박상규 씨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청와대가 철옹성으로 갇혀 있는 집단도 아닌 것이고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이 부분이 불발돼서 대통령이 발의한 안이 만약 부결된다. 네. 그리고 국회가 완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양쪽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촛불 국민혁명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거는 이러한 기본권 문제라든가 지방분권도 있지만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까 그러니까요. 집중돼 있으니까 네네네. 오버파워란 말이죠.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그걸 청와대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게 추천이. 총리가 예를 들면 추천하게 돼서 그러면 전 내각을 네. 총리가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니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총리만 예를 들면 추천한다면 그래서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잠깐만요. 거죠. 그런데 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서 네. 그 관련된 국무위원들을 총리가 다 제청한다. 그렇게 그거하고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총리가 만약에 추천하게 되면은 네.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네. 전체 예를 들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거부권도 아니 있겠지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총리 추천하고 국무위원 추천은 다른 얘기죠. 다르죠. 아니, 박상규 교수님 그러니까 잠깐만. 총리가 예. 그렇지 국회 않습니까? 추천도 지금 반대하는데 네, 박상규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국회에서 정의당 안이 그겁니다. 네. 지금 이 제도 안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 네. 추천만 하자 그냥. 그마저도 지금 청와대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추천은 지금 이제 뭡니까? 바른미래당도 또 민주평화당도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아니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는 분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권형은 뭡니까? 선출아예? 총리를 그러니까 선출?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네. 내각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 안에서만큼은 의원 내각제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고 지금은 국회 추천은 뭐냐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받되 네. 총리만큼은 네.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라는 얘기예요. 선출이 아니라 추천입니다. 추천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장관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 총리의 지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네. 임명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과 차이가 이것도 없다는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무슨 우리가 이걸 무슨 분권형으로 간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청와대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추천하게 유영학 되면 교수님. 국회의 입장과 반영이 상당히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권한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우리 손을 뽑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선제 회원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얻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꿀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 문제와 통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쟁화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우리가 손을 뽑고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내정에 간섭하면은 내정에 들어와 버리면 정쟁화되면서 대통령의 권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면 분산시켜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고 대통령도 안정적으로 외교안보 국방통일과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관련된 부분을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봐도 참 개헌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겠는데요. 예, 잠시 후 돌아와서 다시 좀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